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입니다.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오늘 금요일은 스페셜로 진행됩니다. 저희 방송 8시부터 1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가 돼 있고요. 함께 시장 분석하고 전망 나누실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널과 인터넷 플랫폼들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기능 이용하시면 더 방송을 풍성하게 즐기시면서 궁금한 점도 질문 남기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쏟아지면서 코스피는 1%대 빠진 2,505선, 코스닥은 0.53% 하락하면서 827선에 걸쳤습니다. 11월 동안 코스피가 11.3% 그리고 코스닥이 12.8% 상승했는데요. 주요국 증시 중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 발언도 앞두고 있고 FOMC도 앞두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소 혼조세를 보이며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약세로 시작한 12월 증시, 앞으로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는 무엇이 있고 전망은 어떨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로봇주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세 정말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장 초반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정말로 10만 원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다가 이후에 급락하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13거래일 만의 하락인데요. 과연 앞으로의 방향성 어떨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런 두산 로보틱스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로봇주들 11월장에서 대체로 한 25% 내외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투자 매력 살아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방산주 얘기 준비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방산주를 주목하라라는 코멘트를 남기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또 무기 공급국 중에 하나고요. 내년에도 재래식 무기들 계속해서 수요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방산주들의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전망 어떨지 오늘 마지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로 알아보는 특별한 투자 시그널 특별시로 시작해 봅니다. 임혜정 아나운서가 바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투자 시그널, 특별한 시그널의 임혜정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에서 어떤 이슈 키워드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다양한 키워드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2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 불황을 꼽혔었는데요. 이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내리막을 끊고 반등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11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7.8% 증가한 558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무역 수지 역시 6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26개월 만에 최대치인 3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출과 무역 수지 모두 올해 최대 실적을 동시에 보여준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박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수출 흐름을 내년에도 지속시켜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조선입니다. HD현대가 약 5,600억 규모의 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4척을 수주했습니다.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유럽 소재 선박회사와 건조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선박들은 전라남도 영암에 현대사모중공업에서 건조해 2027년 하반기까지 차례로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총 38척의 초대형 LPG와 암모니아 운반선 중에 약 61%에 달하는 23척을 수주하면서 친환경 연료의 운반선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를 통해서 이 HD현대가 선박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더 한층 강화시킬 수 있을지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특별한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특이점에서 매니저들의 시장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이점 함께 정리할 스페셜한 주머니 매니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철순, 송률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12월입니다. 확실히 추운 그런 계절이 됐고 그런 달이 됐고요. 주변에 감기 걸린 분들도 꽤 많으시고 요즘 시름시름 앓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 송률 매니저는 건강해 보입니다. 예, 저는 뭐 비교적 건강한 편인데 뭐 먼데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매니저님 자주 아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약간 증세 있으시죠? 예. 뭐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 그래요? 박철순 매니저 오늘 뭐 컨디션 안 좋습니까? 어제 먹었던 물회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회를 먹었어요? 네, 여름도 아니고? 네. 아, 역시 뭐 계절에 상관없이. 아니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요새 제 주변에도 감기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뭐 이게 사실 관리를 한다고 해도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또 이게 옮기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아파도 미리 뭐 약을 좀 챙겨 드시거나 뭐 운동을 하시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정말 뭐 아침 저녁으로 특히나 많이 춥고 바람이 강한 날들이 많아가지고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날씨가 아닌가 싶은데 주위에 감기 환자들이 있을 때는 마스크도 좀 끼시고 집에 아마 남는 것들 많으실 테니까 마스크 잘 챙겨 쓰시고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받쳐줘야 또 성공 투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 점검해 보러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띄워 주시죠. 자, 오늘 12월 1일입니다. 금요일이긴 한데요. 그래도 12월의 첫날이 밝았고요. 아쉽게도 증시는 파란불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11월장을 쭉 한번 돌이켜보면 꽤 상승률이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물론 중간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뭐 종목별로 혹은 업종별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마이너스를 기록하셨던 분들도 꽤 만회가 됐을 것 같고 여기서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12월, 다시 한번 11월장을 보면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현실이 될지요? 두 분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 주시죠. 자, 박철순 매니저는 2024 내년도를 적어주셨고 송률 매니저는 실망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실망 먼저 들어볼까요? 예, 뭐 이번 주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로봇이 장 초반에는 거의 이렇게 주 초반에는 주도를 했었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수요일까지만 본다고 하면은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주도 역할을 했었었는데 뭐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오프닝 때도 이 내용이 나왔었지만은 지금 반도체 수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저번 주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9월, 10월에도 반도체 수출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이 대폭 증가했다라는 지표가 나왔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수출이 곧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 지표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표도 그렇고 수급도 나쁘지가 않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하고 외국인 중심의 차익 매물이 이번 주를 전반적으로 눌렀다 이렇게 보고 있고 생각보다는 약간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 적어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분위기 굉장히 좋죠. 뭐 현대차 공장에도 직접적으로 이제 도입을 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뭐 진행형 로봇법 지금 개정안도 나왔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앞전에 약간 제도적인 그런 제약이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까지는 로봇이 어느 정도 수급이 좋았다가 지금 조정 나오는 단계인데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로봇에 대해서는 두 번째 주제로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때 더 많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들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방산 위주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당장 토요일에도 있고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예. 방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방산 같은 경우는 제가 하반기가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매일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무기가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실제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무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게 미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비축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비축량이 없어요, 사실은. 없고 나토군 규격 155mm 포탄 같은 경우도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폴란드양 매출이 굉장히 크게 차지했고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물량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인도가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는 약간 방산 위주의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방산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주 역시 세 번째 주제로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그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철순 매니저 2024라고 내년도 날을 딱 적어 주셨는데 2024는 뭐 기대해도 좋다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까? 반대는 아니고요. 2024라고 적어드렸던 이유는 시장이 사실 11월 달 들어서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예. 양호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실 주가가 좀 기간 조정이 들어갔죠. 그렇죠. 하반기로 네. 보자면은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 지수는 큰 등락이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떨어질 때 굉장히 무섭게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하방이 견고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조금 훨씬 더 안정화된 건 맞다. 하지만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상승 모멘텀들은 여전히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단은 강력한 무슨 상승보다는 예. 일단은 지금 정도처럼 평범하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튀는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돌아가면서 강했던 종목군들이 있는데 뭐 로봇도 있었고요, 조선도 있었고요,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바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예. 지금 테마주들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 뭐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였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오르면 바로 시세 보면서 팔고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단기성 테마 종목들이고 실제로 좀 강하게 안정적으로 좀 올랐던 종목군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12월 달이 접어들었죠. 벌써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 같은 경우는 내년 전망에 대한 뷰를 담은 인사이트를 담은 이런 리포트들이 대부분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도 미래 전망들이 나와 있고요. 그 안에서 탑픽 종목들도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런 공시정 있는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년에 대한 밝은 전망이 있는 종목군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 실적 전망이 좀 밝은 종목들 지금은 실적이 안 좋더라도 내년에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섹터들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사실 실적 안 좋잖아요. 지금 예. 굉장히 안 좋은데 최근에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죠. 지금 실적 적자인 기업들도 꽤 있는데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섹터들은 훨씬 더 시장 대비했을 때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선을 지금 4분기 실적만 볼 때가 아닙니다. 내년 실적까지 긍정적으로 나오는 종목군들을 보시면 조금 안정적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다보셨는데 네.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2차 전지도 뭐 내년에 실적 좀 찍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2차 전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네, 있다. 좋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감은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장성이 좀 둔화된다 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실제 자동차 판매량은 늘고 있거든요. 뭐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많이 팔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팔렸고 다만 이제 어떤 판매 가격에 대한 뭐 이런 우려감들, 그 다음에 또 이제 LFP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사실 3원 개를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은 지금 중국의 이 저가 한 제품이죠. LFP 관련된 배터리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우려감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3원계 배터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예.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전기차를 만약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300km밖에 안 가는 걸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500km 가는 걸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도 짧게 네. 느껴지죠. 중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항속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출퇴근용 정도가 아니면 사실 이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땅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땅이 큰 나라가 많습니다. 제가 과연 그거를 땅이 좀 큰 나라에 살고 있다면 작은 자동차를 살까?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3원기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비싸긴 하지만 점차 기술력이 개발이 되면서 이 격차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행거리가 긴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또 에코프로비엠의 엄청난 공급 계약이 있었죠. 40조가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만큼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쵸.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핵심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업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저가권에서 잡기 너무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르는 종목만 보시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탄탄한 소비자들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 밑에서 잡는 전략으로 가시면 내년에도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는 섹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보면은 300km 정도 간다. 괜찮을 수도 있는데
충전이 제때되고 충전이 좀 원활해야지 이것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충전소 가면은 뭐 줄 서 있고 제대로 안 빠지고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인프라 측면에서도 조금 더 나아갈 길이 있을 것 같고, 뭐 2차 전지 얘기도 하고 전기차 얘기도 했으니까요. 우리 송율 매니저는 자동차 좀 좋아하세요? 사랑하죠. 예. 사랑하십니까? 네네. 그러면 사이버 트럭 어제 네. 공개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는데요. 사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재질이 틀리죠. 뭐 총알도 못 뚫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이버 트럭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 국가이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그거를 이제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 모델이 그중에서 후륜 모델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생산한다고 합니다. 예. 약간 모델별로 출시일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이런 류의 트럭이 나왔다라는 정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데 사실 테슬라에서도 이거를 보면은 미국 중심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들었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이버 트럭 가격인데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먼저 이런 걸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출시 가격과 비교했을 때 한 50% 정도 올랐는데 지금 가격도 사실 높습니다. 시장 예측보다 높고 아직까지 판매량을 집계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사실 사이버 트럭이 이제 2차 전지의 투자 심리를 개선한다라기보다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IRA가 촉진이 됐단 말이에요. 이 IRA 보조금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시장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관심도가 증가를 했었는데 다음 미국 대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IRA 법안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조금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전에 이제 계속 다양한 이제 지지율 통계치 나오겠지만은 그 통계치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 그 성장 속도를 따라가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특히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도 GM이 분담금 배당을 조금 더 이제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됐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LG 엔솔뿐만이 아니라 다른 셀 배터리사도 합작 법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약간 2차 전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지금 진입하시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전후로 해서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미국 대선까지 본다 그러면 내년 말인데 그러면 또 괜히 또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방향성을 내년 내내 못 잡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는데 기우이기를 바라고요.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좀 호재가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아마 두 번째 주제도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입니다. 로봇주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다라는 그 기대감에 오를 때랑 지금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역시나 그 기대감이라는 그 표현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 뭐 기관 중심으로 많이 수급이 들어오기도 하고 있고요. 12거래일이나 무려 연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2배가 넘는 상승을 보였고 관련 훈풍이 주변 로봇주까지 전해지냐 그 부분을 봤을 때 일부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충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 25% 내외의 상승을 보였으니까요. 로봇주에 대한 투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두 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예, 우리 박철수 메이저는 그대로 2024고 그다음에 송률 메이저는 구세주인데 이번에는 우리 박철수 메이저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2024 왜 똑같이 적어주셨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돌아가면서 오르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랬죠.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많았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로봇주도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사실 불과 작년만 해도 사실 로봇주에 대해서 기대감은 있었지만 어떤 확신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투자할 때.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 로봇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수치로 계속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신뢰감이 높아졌다는 거는 사실 자금을 넣었을 때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아시다시피 로봇 관련된 ETF들 성과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자산운용사에서 지금 ETF를 계속 만들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는 안 만들었다면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하나죠. 예전에는 좀 불안했지만 지금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이런 종목들 핵심 종목군들을 묶어서 ETF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관들 수급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일단 ETF 효과도 있습니다. 뭐 한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나올 ETF들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로봇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일단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더 좋은 거는 이제 11월 17일이었나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요 개정안이 나와서 그쵸. 그때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었는데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인 정책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로봇 개발 이 개정안을 발표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연내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러고 나서 좀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연내에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도 지금 로봇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더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접근하기 사실 무서운 면은 좀 그렇죠. 있어요. 예. 왜냐면 차익 매물이 나오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중장기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신규 진입을 로봇주로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대신에 실적은 나오는 종목들이 두산 로보틱스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순환매가 들어갈 겁니다. 이 예. 자금에 대한 어떤 이동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 두산 로보틱스와 키높이 맞추기를 하고 있거든요.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봇주들 조금 덜 오른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박철순 매니저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편입했던 종목들도 기억이 나는데 그럼 보통 뭐 감속기 쪽? 감속이 좋습니다. 예. 사실 감속기는 뭐 두 회사밖에 떠오르지 않잖아요. 보통 SLPG랑 SBB테크가 있는데 두 개를 좀 묶어서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실적만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SPG가 훨씬 낫긴 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흑자인 상태고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SBB테크는 조금 더 기대감이 좀 높은 기업이긴 예. 하거든요. 하지만 이 실적이 좀 덜 나오는 기업 하지만 실적 전망은 좋은 기업. 이 종목들이 실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 한번 탄력을 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이 다른 거죠, 두 종목이. 그래서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감속기 쪽을 주목하시고 있었고요. 우리 송률 매니저는 구세주라고 적어주셨는데 우리 증시의 구세주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양대 지금 섹터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주도격 역할을 못하니까 그 로봇이 대체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고 지금 사실 로봇 같은 경우는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이제 전기차 공장에 직접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로봇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지능형 로봇 개정안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제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약간 로봇 같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돼서 도로로밖에 못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인도로 다닐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도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를 더욱더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환경 자체 너무 좋은 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시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내년 5월부터 3분기 사이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는 어느 정도 통계치가 나왔냐면은 내년 3월에 있을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퍼센티지가 더 높습니다. 지금 동결보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빨리 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 심리가 지금 이제 성장주에 작용이 되고 있고 그런 영향이 두산 로보틱스에도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저는 성장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감속기도 좋지만 지금 약간 우리가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산업용 로봇 위주로 지금 스타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자동 공정 관련주 이런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 달 17일이었죠. 지능형 로봇법 전후로 해서 이제 로봇주들의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 방금 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기술이 뭔가 완벽하게 다 구현이 된 상태에서 법이 막고 있다가 법만 풀렸다. 이러면 대박일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인도를 정말 뭐 사람들처럼 원활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로봇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책 효과 수혜라고만 해석이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당장 직접적인 수혜는 기대하기 어렵지만은 다만 그로 인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는 있을 수 있다고 수요 봅니다. 증가?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그런 기대감도 이번에 좀 더해졌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특정 산업이 키워져 나가려고 하면은 정부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도적인 이런 자유로움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로봇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반도체도 수출 증가 뭐 이런 지표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다시 주도 역할을 하기에는 전 내년 상반기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로봇이 어느 정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니저님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약간 고점에 있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실적 받쳐준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합니다. 그 안에서도 약간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은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신호탄을 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로봇주 앞으로 12월 그리고 내년 초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주목해 보겠고요. 저희가 또 때때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띄워주시죠. 자, 송률 매니저가 또 좋아하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2024년 내년에 핑크빛 전망을 내놓는 곳들이 많습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사실 방산주에 대해서 꼭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업종이긴 했는데 이제는 해외에서도 골드만삭스까지도 방산주가 유망 업종이다, 매력적인 업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또 새로운 전쟁이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방산주들이 특히나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이유들에서인데 과연 투자 매력은 어쩔지 두 분의 의견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먼저 박철수 매니저님은 빨리빨리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어떤 네. 의미입니까? 빠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 그렇죠. 예. 성격이 급합니다. 예. 물건도 빨리 만듭니다. 이게 사실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 방산 쪽에다가 계속 수주를 맡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지만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 올라가면서 자주 국방을 외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국가가 많죠. 국가가 많고 실제로 국방비 예산을 늘리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가 지금 없어도 못 팔 정도로 상당히 지금 호황인데 사실 호황이라는 단어 쓰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무기가 많이 팔린다는 게 사실 좀 안타까운 거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예산은 그만큼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제품도 좋고 엄청나게 빨리 나옵니다. 이게 굉장한 경쟁력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실제로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그 이상의 어떤 메리트가 없거든요. 예. 빨리 나오는 나라에 맡기는 게 당연한 거고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방산업체들의 수주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제로 이 제품을 받아서 무기를 받아서 사용해보고 굉장히 가성비에 놀라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검증이 되고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로도 이제는 좀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대표 섹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방산주는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올라가는 그런 예. 단기 테마주였다면 지금은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과도 대부분 연결돼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받침이 되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단기가 아니라 이제 중장기로 봐도 되는 섹터라고 보여주시고요. 특히나 지금 방산주 관련된 ETF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제로 성과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산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어떤 당연히 장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기 좀 고르게 하면 좀 어렵더라라고 하신다면 지금 ETF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자산운용에서 만들었던 뭐 ETF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성과율이 좋거든요. 시장 초과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전문가들이 포트 만들어서 굴리는 펀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종목 선정이 좀 어렵다 하시면 뭐 ETF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방산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핵심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송률 매니저인데요. 보드에는 하반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올해 하반기죠. 올해 예, 하반기. 일단 내년보다는 지금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가 또 폴란드를 안 짚어넘어갈 수가 없죠. 원래 이제 작년에 폴란드 대규모 매출이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산 연 수출액이 3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170억 달러 수주를 받았었는데 그중에 120억 달러가 폴란드향 매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향 매출 직접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LIG 넥선도 있는데 사실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방산주들한테 있어서는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주 그리고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더해져서 저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제가 하반기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작년에 우리가 대규모 수주했었던 물량들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 수주를 바탕으로 실적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 수주는 본격적으로 이번 하반기부터 실적에 반영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두 가지 전쟁뿐만이 아니라 남중국해도 계속해서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무기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 이제 미군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에서도 다양한 방산업체가 있지만은 아까 이제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 방산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게 빠른 납길 그리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두 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다양한 국가들하고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무기라고 해가지고 뭐 잠수함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탱커도 아니고 전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다 같이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작년 폴란드향 매출하고 연관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나 방산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8%대였고요. 이전에 그 편입한 적도 있으시죠? 예,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송률 매니저의 방산 원픽 이런 것도 궁금한데 몇 가지 종목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사실 뭐 잠수함은 얘가 좋고 전투기는 얘가 좋고 뭐 미사일은 얘가 좋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내용이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이 어느 정도 선방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상승으로 인한 모멘텀이었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탄이 나토군 규격 155mm 포탄입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한 발당 한 380만 원대였습니다. 지금은 한 1,100만 원대로 지금 많이 대폭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있는 무기 양만으로는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수주 내용이 나오고 있고 실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앞전에 많은 종목들 설명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폴란드향 매출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기업을 찾으셔야 됩니다. 가장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수주 내용이고 두 번째는 실적인데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세 가지 특이점을 통해서 시장 살펴봤고요. 앞으로 전망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이야기들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두 분 매니저의 대결이죠. 신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차례인데 우리 임혜정 아나운서가 11월장 대결 결과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바로 중계석으로 넘어가 보시죠.